지금 이 영화에 대한 반응은 꽤 호불호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 방구석 영화감독입니다. 오늘 볼까 말까 해서 다룰 작품은 3월 12일 국내 극장 개봉한 자크 오디아르 감독의 에밀리아 페레즈입니다. 볼까 말까는 극장 개봉 신작을 볼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포일러 없이 리뷰해드리는 콘텐츠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변호사 리타는 멕시코 카르텔의 수장 마니타스의 비밀스러운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 의뢰는 다름 아닌 마니타스의 성전환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마니타스의 아내 제시 몰래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시간은 흘러 에밀리아가 리타 앞에 다시 등장하고 모든 이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과연 이들의 인생 이막은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볼까 말까?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는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를 포함한 여러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여우조연상을 받는 등 꽤 많은 호평을 받은 작품인데요. 연출을 맡은 자크 오디아르 감독은 그의 이전 작품들을 통해서 깊이 있는 울림들을 탁월한 연출력을 통해서 잘 전달했고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오른 감독이기에 그의 신작에 꽤 많은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한 멕시코 갱단, 트랜스젠더, 뮤지컬 영화라는 설정이 너무나도 새롭게 느껴져서 과연 어떠한 세계를 쉽게 경험해보지 못할 방식으로 전달할까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 영화에 대한 반응은 꽤 호불호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불호에 가까운 영화였습니다. 왜 아쉽게도 불호였는지 그리고 추천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어느 정도 기대했던 대로 이 영화는 여러 방면으로 새로웠고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줬습니다. 멕시코 카르텔의 대장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만 해도 이미 쉽게 접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뮤지컬 장르라는 형식이 더해져서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지점들 덕분에 2시간 20분이라는 러닝타임이 지루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새 여배우들의 이제껏 보지 못한 캐릭터들을 위한 열연과 춤과 노래를 듣고 보는 경험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각자의 캐릭터들을 탁월하게 소화해냈다고 느꼈고요. 뮤지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만족스러웠던 넘버들도 적진 않았고 안정적이면서 어느 정도 화려했던 연출들이 돋보이던 작품이었습니다. 볼까 말까?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는 개인별로 다양하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 자체가 몰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불호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인공 리타의 도움을 통해서 여자로 변하고자 하는 갱단의 보스 그리고 그 갱단의 보스가 에밀리아라는 여성으로 성공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까지는 예고편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의 진행 방향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 지점은 에밀리아가 다시 리타 앞에 등장한 그 이후부터였거든요. 그 지점부터 이제 그럼 이 영화는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 라는 호기심이 드는데 이러한 호기심이 흥미롭거나 어떤 긴장이나 충격을 건네주기보다는 점차 예측하기 힘든 길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혼란을 가중시켰고 과연 그래서 이 영화는 관객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집중도를 흐리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포 없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하나의 큰 맥락 없이 여러 개의 주제와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영화로 다가왔는데요. 갱단 보스의 성전환, 변호사 리타의 삶에 대한 그리고 직업의식에 대한 고민, 보스의 아내 제시의 외로움, 그리고 에밀리아의 새로운 목표까지 이러한 여러 이야기들이 각각 단절된 에피소드처럼 느껴졌고 이 에피소드들의 연결성이 긴밀하지 않게 느껴져서 관람하는 동안 과연 어떠한 주제에 어떠한 이야기에 따라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인물에게 이입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합치면 어느 정도 하나의 메시지로 결론이 지어지는 듯해 보였고 영화 후반 부분에서 꽤 과감하게 마무리를 지었지만 이미 관람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혼란을 느꼈고 인물들에게 그리고 이야기 자체에 이입을 덜 했던 상태라 영화가 끝났을 때 결과적으로 좋은 인상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볼까 말까? 영화 속 많은 것들이 새로운 시도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영화는
선사해주긴 했으나 꽤 많은 뮤지컬 넘버들이나 이야기 전개가 쉽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몰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거의 모든 대화들이나 각 인물들의 속마음들을 음악을 통해서 풀어내고 진행하는 게 뮤지컬 영화의 특징인데,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대화들이나 상황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거나 접하고 있던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냥 판타지처럼 아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뮤지컬 영화로서 이 영화를 소화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지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오락 뮤지컬 영화는 아니었고요. 상업적이거나 오락 영화가 아닌 뮤지컬 영화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어둠 속의 댄서가 떠오르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과 대비되는 밝고 묘한 음악이 주는 그 아이러니함이 영화를 더 빛나게 만들어줘서 성공적인 뮤지컬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은 그렇게까지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을 가진 뮤지컬 영화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100% 소화를 못했고, 결국 집중도까지 낮아져서 굉장히 아쉬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화를 감상하는 동안 이런 이야기를 굳이 뮤지컬이란 형식을 통해서 표현해야 됐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자크 오디아르 감독의 전작품들을 굉장히 인상 깊게 관람을 했었는데,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연출력이 뮤지컬이란 형식에 가려진 것처럼 느껴져서 아쉬웠고요. 물론 영화 전반적으로 아쉬운 경험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최악이었다 이런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이야기의 혼란스러움을 떠나서 어떤 새로운 표현에서 오는 신선함을 즐기기엔 충분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소재,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뮤지컬로 풀어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까, 이런 지점들이 궁금하다면 한 번쯤 영화를 관람해보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큰 기대는 안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볼까 말까. 네, 오늘은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를 리뷰해보았는데요. 기대를 많이 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경험을 하고 와서 살짝 리뷰가 망설여졌네요. 혹시 에밀리아 페레즈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화가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볼까 말까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행복하세요.